자, 이제 교재 55페이지 4 경찰 수사권 독립론이죠. 의의를 보시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죠. 그렇지만 실제 수사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뭐죠? 경찰 수사권의 독립론이죠. 일단 내용을 보시면 현재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없는 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검사가 없다면 누가 수사하겠어요? 경찰이 수사하겠죠. 당연히 뭐죠? 수사권이 있는 거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무슨 우월적주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뭐죠? 상호 협력 관계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인 영장에 대한 청구도 검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죠? 내용인 거죠. 그죠? 학설, 긍정설. 다시 말하면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을 뭐 하자고요? 보장해 줘라. 왜 그러냐면 A번 범죄 수사를 이제는 검사가 못한다. 그죠? 왜요? 얼마나 요새는 범죄가 다양합니까? 다양하고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검사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취지고. B번 따라서 몇 명 안 되는 검사에게 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다면 일종의 뭐예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C번 검사는 법률 경험입니다. 왜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수사 전문가는 절대로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요새 예능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수사 전문가는 진짜 누구예요? 형사 반장, 이분들이 수사 전문가지 검사가 뭐는 아니에요? 수사 전문가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수사를 잘하는 기관은 뭐죠? 경찰이니까 경찰에게 뭐죠? 수사권을 넘기자. 이런 얘기죠. 이에 반해서 2번 부정설. 자, 부정설. A번 아까도 적강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무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커다란 권한을 준다면 인권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여전히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고, B번도 마찬가지죠. 검사에 비대하고,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만약에 긍정론처럼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뭐하러 검사를 두느냐? 그러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게 뭔 개설이냐? 이게 뭐죠? 부정설인 거죠. 이에 반해서 3번 시기상조설인데 이건 뭐냐면 일단 지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때는 경찰에게도 뭐 수사권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죠? 시기상조설이죠. 물론 여기서 어떤 학설을 취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죠. 그죠? 여기서는 뭐죠? 학설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간단합니다. 검사는 어디를 관할 구역을 합니까?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검사의 관할구역이고, 그 다음에 2번 사법경찰관리 관할구역 어딘가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이 뭐죠? 관할구역인데 만약에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고자 할 때는 검사의 뭐죠? 보고를 정확히 말하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검찰청이 있죠. 그죠? 대검찰청. 그 다음에 뭐죠? 고등검찰청.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검찰청. 요런 사람들의 대빵을 뭐라 그러죠? 대검찰청의 대빵은 검찰총장. 나머지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대빵을 뭐라 그러냐면 검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검찰청은 이제 뭐죠? 각각의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지청이 있는 거죠. 지청.
요 지청의 대빵이 뭐죠? 지청장이거든요. 경찰 조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있고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경찰서가 있다. 그래서 요 경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검찰지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훨씬 수가 어떻게 해요? 적고 조직의 규모는 작죠. 아무튼 관할 외의 지역에서 수사 등을 시행하려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뭘 해야 됩니까? 보고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의자입니다. 자, 개정. 자, 누구냐?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피의자라고 합니다. 조심할 건 57페이지에 나오는데 맨 위에 자, 피의자와 피내사자, 용의자하고는 정확한 의미에서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사라고 하죠. 요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피내사자, 용의자고요. 수사가 개시된 후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피의자라고 하고요. 공소가 제기나고 재판의 결과 깜빵이 갇힌 분은 뭐죠?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이게 뭐가 돼요? 피고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되죠? 수용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피내사자에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뭐로 바뀝니까? 피의자로 바뀌게 되고요. 공소가 개시가 되면 재판이 시작되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피고인이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안 줘도 되겠죠. 재판이 끝나서 깜빵이 갇히게 되면 뭐가 돼요? 수형자가 되니까요. 피내세자, 피의자, 피고인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뭐죠? 헷갈리지 않겠죠. 따라서 3번 해가지고 입건 이전의 내용을 뭐죠? 내사한다. 같은 말이 반복이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피의자의 시기와 종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사가 개시되면 이 사람 뭐가 돼요? 피의자. 그 다음에 공소가 개시가 되면 뭐죠? 피고인. 근데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확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뭐예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 수사가 제기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되는데, 공소가 제시가 되면 피고인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거죠. 그죠? 다만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가 있거나 또는 재정 신청이 있거나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위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자, 검사가 불기소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거 안 되겠다 해서 상급 검찰청,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검찰청이었으면 고등법원 절차에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항고할 수가 있는데, 그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아직 불기소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인 거예요? 피해자인 것이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도 구제를 못 받았다면 법원에다가 판사님 이 사람을 기소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재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재정 신청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뭐죠? 피의자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재정 신청도 구제를 못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뭐가 되는 거죠? 피의자 신분이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주의입니다. 첫째, 수사 대상으로서의 주의다. 가장 기본적 주의죠. 2번 준 당사자로서의 주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와 검사는 동등한 뭐인 거예요? 당사자인 거죠. 이게 우리가 뭐죠? 당사자주의였잖아요. 근데 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발의가 안 되네. 피의자는 경찰관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인 경찰관이나 검사가 우월적 지위고 피의자는 뭐예요? 대상인 거죠. 객체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완전한 객체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2번 준당사자로서의 지위죠. 일단 세 번째를 나오시는데 구속이나 또는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준당사자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진술 거부권, 접견 교통권, 변호인의 선임권, 증거 보전 청구권, 구속 적부 심사권, 구속 취소 청구권 이런 것들은 뭐죠? 피의자의 지위를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위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당사자 지위로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3번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해가지고 1. 인적 증거 방법 피의자의 진술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물적 증거 방법 해가지고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데 피해자의 혈흔이다. 그럼 이것도 뭐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3번 피의자의 소송상 권리 해가지고 1. 피의자의 소송상 권리 첫째 변호사를 뭐죠? 선임할 수가 있고요. 누구도? 피의자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수사기관은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뭘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되죠. 이거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 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피의자는 스스로의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할 수가 있고요. 또 증감 변경 내용이 부당하다면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다시 말하면 체포나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에다가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구속 취소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고 접견 교통권,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참여권, 증거 보전 청구권까지는 뭐예요? 피의자의 소송법상에 걸립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것과 뭐예요? 섞어서 나와요. 자, 참고에 보석 청구권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또 수사 서류 열람, 등사 요구권도 누구의 권리가 아니에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소송 관계 서류 열람, 등사 요구권, 구속 집행 정지 신청권도 다 누구의 권리가 아니에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기억 안 해 두시면 왠지 피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요. 보석 청구권, 수사 서류 열람 등사 요구권, 소송 관계 서류 열람 등사 요구권, 구속 집행 정지 신청권은 누구의 권리가 아닙니까?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물론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볼 거예요. 자, 비교할 점. 국선 변호권이 나오는데 일단 피고인에게는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국선 변호인을 선임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는 아직 재판 진행 안 됐죠. 수사의 대상인 거죠.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체포 구속 적부심과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권이 뭐 될 수 있어요?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되죠? 다시 한번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고요. 피의자에게는 재판하기 전인 피의자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권이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만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뭐가요? 국선 변호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 청구권. 보석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누구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속에 대해서 현재 뭐예요?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인은 보석을 해줄 것을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다시 말하면 체포나 구속이 적합한지 부당한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2번과 3번을 같이 기억하자고요. 자, 보석 청구권은 누구에게요? 피고인에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수사 제기 신청권, 수사 중진 청구권 이런 거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기피 신청권이나 또는 최후 진설권 또는 소송관계소의 열람 등사권은 다 뭐에 관한 문제? 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이니까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되는 것이고 피의자의 권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비결점입니다. 첫째,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요? 피의자도. 2번 보석 청구권은 피고인에게 인정됩니다. 그럼 피의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3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됩니다. 4번 기억해 두시고 5번 기피 신청권, 최후 진술권, 소송관계소의 열람 등사권도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다시 말해 이 부분을 막 헷갈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중 피의자의 권론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피고인의 권리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사구조론이 나옵니다. 일단 수사구조론도 소송구조론처럼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수사 과정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 정형화된 형사 절차에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형화되게 정립시키자.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수사 구조론이라고 하는데 1번 59페이지입니다. 규문적 수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수사를 누가 알고 있냐면 검사하고 경찰관 얘기죠. 경찰관. 따라서 검사,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규문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검사,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우월적 관계로서 불평등 수직 관계로서 수사해야 된다. 이게 뭐죠? 규문적 수사론이라고 하고요. 먼저 의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 탄핵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검사와 경찰이 피의자와 뭐죠? 동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다만 그 중간에 누가요?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소송적 수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하게 되고 그 사이에 검사가 개입돼서 조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송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론적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규문적 수사관, 검사,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규문적 수사관이라고 하고요. 내용에서 1번 수사의 본질은 검사나 경찰,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껴들지 않아요? 법원, 판사는 껴들 수가 없다는 의의고요. 따라서 2번 강제처분 뭐가 있겠습니까? 체포한다, 구속한다, 수색한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어차피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나 경찰이 하는 거고, 단지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다시 말하면 강제처분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수사기관이고, 영장은 왜 받는 거냐? 법원으로부터 허가받기 위해서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되고요. 3번 피의자의 주인은 열등한 수사의 뭐예요? 대상에 불과한 거죠. 정리해 볼게요. 검사와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를 수사한다면 이걸 우리가 규문적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일단 규문적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누가 개입되지 않아요? 법원이 개입되지 않아요. 따라서 체포한다,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도 누가 하는 거죠? 검사와 경찰이 하는 거죠. 다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수동적으로 허가만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장인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열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우리가 뭐죠? 규문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탄핵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이 수사라는 것은 왜 하는 거냐? 결국 나중에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사라는 것은 재판의 준비 절차이므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사 과정에도 뭐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개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검사, 경찰과 피의자의 관계는 우월적 관계가 아니라 뭐죠? 평등한 관계가 되고요.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피의자를 뭐죠? 능동적으로 후견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따라 내용 보시면 1번 수사는 왜 하는 거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의 준비니까 누가 개입하게 돼요? 법원이 개입하게 되고요. 2번 강제처분, 구속, 체포도 누가 하는 거냐? 원래는 뭐죠? 법원이 해야 되는 것이다. 왜요? 재판이니까. 따라서 법원이 구속시키고 법원이 판사가 체포해야 되는데, 일일이 판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나 경찰에게 명령하게 되는데, 이 명령장이 뭐가 되는 거죠? 영장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피의자의 지위는 이제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경찰 간에 어떻게 해요? 동등한 대등적 관계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에 어떻게 응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나는 안 간다라고 한다면 검사나 경찰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뭐 할 수 없어요? 끌어올 수는 없는 거죠. 구인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끌어올려면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지만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뭐죠? 탄핵적 수사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적 수사관은 뭐냐면, 수사는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는 수사는 재판의 뭐죠?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원이 뭐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소송적 수사관은 왜 하는 거냐면, 검사가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수사인 거죠. 따라서 경찰이 능동적으로 피의자를 뭐하게 돼요? 수사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누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검사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 소송적 수사관에 의하면 이거는 법원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사는 재판 과정과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이게 뭐죠? 내용에서 1번 수사의 본질이고요. 2번 피의자의 지위도 두 가지는 뭐죠? 같습니다. 대등적 지위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수사구조의 피의적 인권 보장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피의자에게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결국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런 쪽으로 논의되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하고 끝내고요. 다음 강의 때 61페이지 수사의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